과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수요일 저녁에 유쾌한 과학 수다. 과학과 친해질 준비 되셨나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오늘도 재미와 교양을 한 번에 채워줄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보이네요. 오늘은 바로 보이시나요? 스캔을 좀 했더니 보이네요. 아, 네. 저거군요. 오늘의 주제 로봇입니다. 요즘 우리 곁에 많이 보이죠? 네.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박사님, 근데 저는 로봇이 좀 무서워요. 좀 너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너무 차갑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너무 로봇이 알려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로봇은 우리의 든든한 동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쟁자이자 적일까요? 지금부터 재밌는 로봇 이야기 시작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존재 로봇.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도 로봇 좋아하고 엄청 잘 아는데요. 그렇지만 로봇을 또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외골격 로봇 전문가 장재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험실 속의 로봇을 일상생활로 활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재호입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종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오셨다고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습니다. 갑자기 네. 의심받고 계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로봇이잖아요. 근데 원자력과 로봇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네네네. 아이언맨 가슴에 뭔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네네. 네, 심장 대신 있잖아요. 영화 설정상 아크 원자로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원자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로봇이고 그럼 아이언맨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이언맨을 직접 하진 않고요. 네. 아이언맨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죠?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착용을 하면 아이언맨처럼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웨어러블 로봇, 외골격 로봇, 엑소스켈레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입는 로봇은 영화 속에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군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떤 히어로들을 위한 로봇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소방관 분들이나 아니면 불을 끄거나 이런 공공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근력을 지원을 해주는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인물을 대체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계신 거죠? 보통 이제 과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1이라면 2나 3, 영화 속에서는 수백 배 아주 큰 힘을 내게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슈퍼맨을 만들기 위한 외골격이고요. 지금에서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슈퍼맨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은 이제 상업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외골격 중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하지가 마비가 돼서 또는 없는 분들이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외골격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걷게 해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으니까 저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존의 그 로봇의 정의에 따르진 않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 그러니까 제한이 된 로봇이다 보니까 영화도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어떤 전투하는 용도로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그런 군인들을 위한 로봇도 개발을 하지만 산업 근로자 또는 이런 그 메디컬 용도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이런 로봇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의료 분야에서 그 하지 마비 환자들을 위한 이런 로봇들이 개발이 돼서 뭐 휠체어나 이런 걸 타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이런 데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이고 이제 그 이후에 산업 용도,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용도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주로 이런 이제 산업 근로자들을 위한 용도로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산업재해나 이런 걸 좀 낮추고 예방하는 데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산업재해가 그 중에서도 근골격 질환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 질병 신청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굉장히 큽니다. 산업 현장이 아니라도 집안에서도 어머님들 무릎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뭔가를 딱 입고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동작, 뭐 반복적인 뭐 횟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근골격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해줌으로써 근골격 질환을 줄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꿇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질병이 좀 적게 일어날 수 있게끔 동작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의 어떤 힘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옆에 계신 박정원 박사님 근육이 지금 얼핏 보기에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입어보고서 저 근육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너무 갑자기 도발. 대결하는 건가요?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대결 네, 신청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구경하는 사람이 제일 재밌는 건데요. 네, 맞아요. 야.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엑소스켈레톤이고요. 얘는 네. 그 배터리 없이 동력은 없이 근력을 지원해주는 네. 예 패시브 타입의 외골격입니다.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예, 착용을 해보시죠. 근육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펌핑 펌핑. 약간 가방처럼 이렇게 생겼네. 네, 그러네요. 가방 매듯이 제가 이거 착용하시면 허리에 네. 뭔가 예비 아이언맨 같으세요. 꽉 예. 채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무거운 물건을 리프팅 할 때 이렇게 무릎하고 허리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숙이면서 사용을 하면서 스쿼트 하듯이. 네, 그렇게 해야 이게 허리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12kg. 12kg니까 하나에 12kg. 예, 두 개는 24kg.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으쌰. 그냥 네. 좀 가뿐해 보이는데요? 이거 뭐 100개도 하겠는데요? 뭔가 가볍게 드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좀 연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착용을 하지 않고 했을 네네. 때하고 착용하고 했을 때하고 특히 이 허리 쪽에 가는 이 근력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허리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네. 지금. 네. 혹시 그 신기하다. 한 100개 정도 해보는 네, 걸로. 100개까지 시간이 어렵던데. 네, 그렇게 포기할 때까지. 근데 여기 더 무거운 네. 쌀포대가 있어요. 20kg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한번 제대로 대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기면 쌀 주시는 건가요? 쌀 드리나요? 답이 없으신. 네, 드린다고 합니다. 자, 자, 이제 안아서. 그럼 일단 동시에 안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어떠세요? 가뿐한데요. 느낌 어떠세요? 이게 좀 뻐근한데 빨리 시작해서. 빨리 시작. 하나, 아하. 둘, 셋. 보는 저는 왜 좋죠? 저거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아야겠어요. 네 번째 갑니다. 네, 근데 다섯, 뭐 여섯, 네, 저는. 네, 뭐 쌀은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정말 무리가 없으신가요? 허리나 이런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되게 드는데 정말 가볍습니다. 그렇구나. 그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외골격이 몸을 지탱하는 그거를 대신해 주고요. 그 중에 특히 이 허리의 힙에 그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 익스텐션 동작을 여기에는 이제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게 이제 당기면서 이제 몸을 일어서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약간 뒷덜미를 누가 잡고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나중에 이제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로봇이 내 몸인 것처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움직이면 훨씬 더 또 쉽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골격계를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입어봐도 네. 될까요? 오. 그러실래요? 네. 그럼 막 헐크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진작에 박주영 학생 입으셨어야 될 거예요. 아니 네. 박사님 멋있어요. 괜히 제가 입어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네. 저희 실험실에 이런 외골격 로봇을 하는 그 동료가 있어서 아,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좋습니다. 아, 부드럽나요? 이 정도면 네네네. 진짜 굉장히 높은 등급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 편한. 네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6개에서 제가 주저앉았는데 예. 아, 아, 어, 오나요? 예. 예, 두 개, 세 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오. 당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느낌. 제가 이게 아직 6개 안 됐어요. 몇 개 했어요? 어렵겠네요. 5개. 네네. 뭐 하루 종일. 6개. 하루 종일이요? 네, 그럼 네. 저희는 토크할 테니까 여기서 좀 하고 계시면. 근데 진짜 뒤에서 좀 몸을 익스텐션 딱 시켜요. 그렇구나. 와. 어떻게 두 분 계속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쌀가마를 드셔서 괜찮으신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근데 확실히 이제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저도 뭐 운동을 평상시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운동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그 슈트를 입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는 운동 효과가 덜하겠다. 아,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박사님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그래도 숨은 좀 차더라고요. 되게 근육통에 시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힘을 더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반복되거나 시간이 오래됐을 때 느낌이 덜 나게 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하도록 네. 그런 가능성은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장재호 대표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그룹에서 이제 로봇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워낙 많은 연구원들이 로봇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유압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드 로봇, 실제 실험실이나 공보다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면 창업을 하신 건가요? 언제 그렇게 회사를 만드신 건가요? 네, 이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정부 연구를 계속 해오다가요. 과거에 뭐 큰 대기업들과 협업
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걸 빠르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뭐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대기업들이 하기에는 좀 먼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좀 빠르게 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지금 외국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사업화가 되고 있는데 좀만 더 있다가는 우리 나라에서 투입한 이 굉장히 많은 이 연구비가 좀 사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라도 빠르게 창업을 해서 사업화를 해보자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지금 연구하시는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웨어러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메디컬을 제외한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걸 쓰면 꼭 좋겠다 이런 분야보다는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이 근무하는 곳은 다 활용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더 싸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해보고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목표이고요. 세계 수많은 이 외국격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런 기업들과 꼭 싸워서 세계 1위의 이 웨어러블 로봇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이제 꿈입니다. 좋네요. 아니 처음에 로봇이 주제라고 했을 때 로봇 하면 저는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로봇만 생각을 했었는데 웨어러블 로봇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정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그렇지만 로봇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주변에서 막 돌아다니기보다는 특수한 환경에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을 박정훈 박사님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이제 원자력 재난 사고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람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이런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가 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있었던 것을 계기로 이렇게 해서는 이제 사람이 다 이런 걸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로봇을 잘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박정훈 박사님은 연구를 얼마 정도 해오신 건가요? 저는 이제 이 재난 대응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은 이제 2018년부터 현재 18년. 개발 중에 있고요. 제가 아는 암스트롱이라고는 What a wonderful world. 그거밖에 없는데 어떤 암스트롱이죠? 저는 달 탐사가 생각나는데 제가 너무 해줬죠. 혹시 뮤지션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암스트롱 네이밍을 할 때 사고 대응 로봇 이렇게 해서 액시던트, 리스판스, 매니플레이터 이렇게 해서 암스트롱 이렇게 해서 중의적으로 했습니다. 중의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힘이 센 암이 스트롱하다, 암스트롱. 그리고 영어 뜻도 이제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암스트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도대체 이 암스트롱은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나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1986년도에 구소련의 이제 체르노빌 지역에서 굉장히 기이한 자연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늘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빛이 이렇게 쏴지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특이하다, 이거 무슨 오로라 같이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일어난 것이 이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당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의 희생을 적게 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이 로봇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련에서 개발하고 있던 우주용 로봇과 서독에서 빌려온 로봇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 로봇 기술의 한계,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높은 방사선 수치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적용한 것이 바로 바이오 로봇입니다. 바이오 로봇 뭔지 아세요? 바이오 로봇이요? 네. 아, 이 바이오 로봇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인이나 소방관 분들을 일컫던 말이 바이오 로봇인데요. 결국 이 과학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람의 어떤 희생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약 10여 년 전에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고는 완전 다른 게 일본은 로봇 강국이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아시모를 비롯한 다양한 로봇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처럼 깔끔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일본이 많은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최악의 원전 사고를 사람의 희생이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스트롱은 사람처럼 두 팔이 있는 로봇이고요. 실제 원자력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양팔을 가지고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밸브를 잠근다든지 문을 연다든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로봇들은 저희 같은 로봇 전문가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인형 같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인형 같은 장치를 저희는 마스터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 인형을 마치 인형 놀이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로봇이 똑같이 행동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장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을 치운다든지 거대한 밸브를 조작한다든지 뭐 차감기 같은 걸 이용해서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로봇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압 기반의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 크기와 비슷한 로봇인데 한 팔에 100kg 이상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원자력 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현재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이제 비단 원자력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도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암스트롱에는 다리는 없나요? 암스트롱은 네. 현재는 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탱크 같은 데도 볼 수 있는 무한 궤도가 달려 있습니다. 무한궤도. 네. 그래서 무한 궤도를 다는 것이 훨씬 이제 뭐 큰 힘을 내거나 그럴 때 안정적이죠. 지지할 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무한 궤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듣다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을까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사람이 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로봇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챌린지가 생겼잖아요. DRC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르파 네. 로봇 챌린지라는 게 대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로봇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 학계에서는 약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야, 우리가 로봇을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거를 전혀 처리를 못하고 그냥 눈 무용지물이었죠. 뜨고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파라고 하는 데서 그것을 이제 대회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팀이 최종적으로 1등을 했었죠. 네. 와, 정말요?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네네. 네. 영상을 봤는데요. 그 미션이 정말 황당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만 해도. 맞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네. 차에서 내린 다음에 네.
문을 연 다음에 밸브를 돌리고 잔해물들을 해집고 계단까지 오르는 그런데 저희 카이스트가 1등 했다는 건 가능했다는 거네요? 자랑스럽네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깨에. 휴보 로봇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휴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로 걷는 로봇인데 굳이 다리로 걷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안정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약간 변신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같은 형태로. 보통 이제 다리로 걷는 로봇들이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차를 타고 내린다거나 할 때는 유리하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다리로 서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이제 술 먹으면 이렇게 다리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 로봇은 이제 맨정신에도 두 다리로 이렇게 있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를 꿇고 무게 중심을 낮추고 하면 쉽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휴보는 그런 방식의 어떤 도전을 해서 안정적으로 다 미션을 클리어했었어요. 네네. 사실 7, 8년 전만 하더라도 로봇이 두 발로 걷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왠지 제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인가요? 네, 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 이정원의 잡박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송. 네, 전송. 아이고. 아유. 맞습니다. 박정원 박사님 받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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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있는데요. 가슴에 RUR이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이게 뭘까요? 갑옷 아닌가요, 갑옷? 갑옷, 예, 로봇이니까 이제 철로 만들었을 텐데, RUR이라는, 굉장히 목사의 양철 아닌가요? 네, 양철 로봇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로봇입니다. 이 스펠링이 나라 이런 거 관련 있나요? 아닙니다. 잘못 짚었네요. 네, 잘못 짚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로봇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희곡의 작품 이름이에요. 1800. 아닙니다, 전문가님. 1920년에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가 쓴 로숨의 만능 로봇이라는 이니셜이에요. 그 작품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 그 어원은 로보타였어요, 원래는. 로보타는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체코 노예, 말입니다. 뭐 이런 말 아닐까요? 노예? 네. 비슷한데 아닙니다. 자동? 자동 아니에요. 일꾼. 정답입니다. 네.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노동자를 대체할 단어를 찾다가 이 희극 작가가 형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로보타 어때?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로봇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힌트를 얻어서 네. 그렇게 로봇이란 단어가 처음 생겨났고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뿅. 네. 아이고. 오, 잘 받으시네요. 네, 뭔가 아마. 실험에 쓰이는 로봇처럼 생겼어요. 네,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네. 혹시 고문? 이런 데 쓰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너무 너무 살벌하게 생각했나요? 로봇을 왜 고문하나요? 아프지도 않을 텐데. 아니, 어느 정도인가? 그러네요. 네. 로봇인가요? 로봇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상상력에서 출발한 희극과 이번에는 영화 작품. 그럼 이 로봇은 영화를 바탕으로 한 맞습니다. 로봇인가요? 1927년에 메트로폴리스라는 작품에 나왔던 로봇이고요. 한 가지 더 퀴즈를 드리자면 이 당시 영화는 흑백 무성 영화였어요. 대사가 없는 거죠. 네. 출연자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10명? 네, 10명. 10명 받고 빵명? 네. 로봇들만 로봇만? 돌아다닌다? 네. 와. 너무- 가능했을까요? 그럼 CG가 있었어야 될 텐데. 이 당시에 1000명!
1000명? 아, 1000명 하셨으니까 네. 저는 한 10,000명. 아, 10,000명. 아쉬우신데? 3만 명? 네? 3만 명? 3만 명? 정답. 진짜요? 네. 아니 그렇게나 많이 관객이 등장했다고요? 3만 명 들기요. 이 작품의 엑스트라 배우가 3만 4천여 명. 엄청난 대작이었던 거죠. 와. 이 당시 작품으로는 가장 대작으로 엄청난 작품이었고 대사 하나 없이 바그너 풍의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쭉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로봇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아. 네. 그럼 예나 지금이나 그 SF는 약간 비용이 많이 드네요. 네. 아, 엄청난 비용이 네, 맞습니다. 다 웨어러블이네요. 그러네요. 아, 외우를 PR 여러분인가요? 홍보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아, 네. 힌트를 드리자면 로보틱스라는 학문 분야 이름을 처음으로 제안하신 분입니다. 로봇공학이란 뜻이죠. 이거 맞춰주세요, 전문가님 두 분. 저는 알지만 답하지 않겠습니다. 알지만 누구시죠? 이분은 네. SF 작가, 명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입니다. 아이로봇. 네.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을 다루는 기술 분야를 일컫는 말로써 로보틱스란 말을 처음 썼다고 해요. 예전에 상상이었던 것이 지금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의 영화, 지금의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나중에 우리 미래를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이정원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와, 오늘도 너무 네. 재밌었어요. 아, 정말.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뭐 외국에서 저희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사실은 미국에서 제안하는 그런 뭐 로봇이라기보다는 영화, 만화 이런 걸 보고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서도 과거에도 이런 소설가나 이런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기술로 연결이 되고 뭐 지금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게끔 계속 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사님은 네. 그 좋아하는 영화, 만화 속 로봇 있으신가요? 그 빅히어로라고 오. 그 로봇인데 약간 말랑말랑한 로봇이 있어요. 약간 풍선처럼 생겨서 아. 근데 뭐 이렇게 모양도 바뀌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뭐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뭐 다른 분야긴 하지만 굉장히 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소프트 로보틱스도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가요? 예, 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죠. 예. 갑자기 뭔가 소프트하다고 하니까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네. 왠지 로봇 하면 딱딱하고 차가울 것 같잖아요. 오늘. 근데 로봇 하면 뭐니 해도 트랜스포머 아닌가요? 그쵸, 저도 그쵸? 네, 네. 저는 범블비 저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리즈나 영화물에서요. 맞아요. 저는 아이언맨 죽었을 때 네.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도요.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 로봇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로봇 하면 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뭔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네.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우리 세상에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된 거의 모든 것들이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 로봇을 설명할 때 뭐가 로봇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로봇화가 다 돼서 일상생활의 모든 게 다 로봇이다 해서 우리가 따로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의 로봇은 그 산업용 팔 이것만 다 로봇이라고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만 로봇이 아닌 우리의 로봇 기술들이 자동차, 비행기, 뭐 우리가 간단히 쓰고 있는 전자제품들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로봇 청소기도 이미 쓰고 있는 거고 그쵸. 네. 거기서 뭐 좀 더 일상으로 나아가면 사실 뭐 식기세척기, 세탁기 이런 것도 좀 그런 포괄적인 영역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극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로봇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저, 음. 특히 우주 이런 데는 이제 군사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사에서는 새로운 또 로봇을 화성으로 보냈죠. 맞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 퍼서비어런스를 이렇게 화성으로 보냈는데 사실 뭐 사람이 화성까지 가서 탐사를 한다는 건 사실 기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로봇을 보내서 실제 탐사도 대신해서 시키는 거죠. 네. 특히나 우주 이런 데서는 우주나 뭐 해저, 깊은 곳 이런 데서는 사람은 사실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로봇이 하기에 참 훨씬 더 뭐 능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사람이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뭐 꼼꼼하고 뭐 계획도 유연하게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 뭐 산소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그런 거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극한 로봇들이 이제 아직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제가 알기로도 아까 DRC에 출전했던 로봇 중에 하나가 우주정거장 수리하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다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주니까. 그렇죠? 네. 아, 그 그렇죠. 상반신만 있는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DRC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반신만 새로 만들어서 붙여서 출전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환경에 맞습니다. 맞게 네.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다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을? 바다에서도 이제 뭐 해저 탐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 이제 유인선이 다 내려가서 하긴 어렵고요. 저희가 쓰시는 그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도 해저 케이블 같은 거를 깔거나 관리를 할 때 혹은 이제 뭐 간헐적으로 이렇게 뭐 물속에서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납니다. 기름이 누출된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해저에 이런 극한 로봇들이 가서 수리를 한다거나 뭐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죠. 네. 사람 대신해서. 해저에도 있고 육지에도 극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극한 상황이 이제 육지에서 이제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저희처럼 뭐 원자력 분야도 있을 거고 이제 극한 로봇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력 쪽이죠. 사실 전쟁터만큼 가장 극한 환경이 없죠. 사실 생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로봇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는 게 극지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곳에 사람 대신 가서 뭐 환경을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탐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이렇게 두더지처럼 땅을 이렇게 생체 모사형 로봇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땅을 두더지 팔 수 있는, 로봇인가요? 네, 그런 뭐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런 로봇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죠. 갑자기 귀여울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로봇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엄청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더더욱 알고 싶다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영 씨 오늘 보따리는 어디 갔나요? 이제 하려고요. 아하. 지금까지 이런 질문은 없었다. 전문가들이 긴장하는 그 시간. 이나영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와. 짜자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자, 짜자잔. 감정 로봇? 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허라는 영화에서도 목소리뿐이지만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이 담겨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로봇 과연 나올까요? 네, 그것도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치매노인이나 이런 그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움직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줌으로써 그런 거를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로봇을 소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뭐 하나의 로봇일 수 있고 아니면 휴머노이드에다가 그런 기술들을 융합을 하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이 될 수 있겠죠.
머지않아 진짜 로봇이랑 소통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인공지능이랑도 결합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그 자체를 로봇으로 알고 계시거나 그렇죠.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리거든요. 점점 다 결합되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과연 그럼 그런 로봇을 감정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가졌다기보다 그런 감정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그 패턴을 학습한 거를 얘가 이렇게 대신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센싱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로봇에게 감정이 있으려면 일단 인간과 같은 유기물, 신체를 가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기대하시라. 모티브. 좀 박사님들은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으셔가지고 로봇을 개발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속의 로봇 박사님들은 일단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죠. 흰색 가운에 일단 네. 백발이시고 안경을 이렇게 쓰시고 그런 분들이 로봇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언맨에서 보니까 굉장히 섹시한 사람이 나타나서 재벌용. 그죠? 그 영화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렇죠. 보통의 어떤 창작물들은 로봇을 네, 만드는 맞아요. 장면에 관심이 없어요. 네. 프로토타입부터 어떻게- 보여주죠. 뚝딱뚝딱 하면 어떤 박사님께서 로봇 완성됐으니까 갖고 나가 싸우라 그러지. 그 맞아요. 과정을 안 보여줬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와 로봇 공학자가 저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거에 출발해서 이제 로봇을 전공하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봇 영화 같은 거 이번에 나온 업동이 같은 승리호의 업동이 같은 경우에도 네. 저도 놀랐던 게 아니 로봇을 저렇게 작사를 던지는 데 쓸 수 있구나. 사실 로봇같이 그런 고부가치 제품은 왠지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엄청 첨단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보통 농강 따먹기 하다가 작사를 던지는 일이 주 업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모티브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로봇을 공부하게 된 모티브는 교수님이고요. 네. 교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선생인데요? 말씀하신 그 공대생들. 교수님이 이제 시켜서 한 게 모티브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연구비 따기 위해서 했던 게 모티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야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저거 현실적이면서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웨어러블 기계를 이렇게 상용화하고 그런 원대한 꿈을 지금 막 가지고 박차고 나오시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짠! 인류의 적.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무섭다고. 못 들으셨죠? 방송으로 보세요. 이 로봇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인류를 지배하는 날이 오진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저희가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뭔가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주면 편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게 없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제 의료계 쪽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도움을 받지만 없었을 때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제 로봇처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 무섭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드웨어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겠다. 사실 그 방법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봇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동반자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적이라는 말에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정말 지능을 가져서 우리를 인간과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뭐랄까 뭐 공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위협적인 존재인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던가 이런 측면에서 적이 된다라고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좋다. 모델 인간은 필요한. 네, 그러니까 네.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결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굉장한 최첨단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이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거든요.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그 많던 농부분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로봇이 그런 이제 사람이 좀 하기 어려운 일이라든지 좀 힘들어하는 일들을 대체를 해주면 사람들은 보다 더 창의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또 그에 따른 사람의 역할이 또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나영 씨, 보따리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오늘도 신선했나요? 네, 그럼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요. 그래서 로봇은 뭐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봇은 갖고 싶지만 아직 무섭다. 무섭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 또 굉장히 신기하고 또 로봇이랑 뭔가 대화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는 반대로 네. 로봇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함께 공존해야 될 존재 기술인 것 같다. 같이 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로봇 기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에 이어서 왜냐하면 저도 생각이 같아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그래서 로봇은 동반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도 아니고 뭐 노예도 아니고 저는 함께 같이 이제 상호작용해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은요? 네, 뭐 저도 이제 로봇은 이렇게 뭐 안 좋은 극한 환경 같은 데서 사실 현재도 이제 뭐 택배 노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또 경무에 시달리거나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실제로 뭐 건강이나 이런데 혹은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 이제 로봇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동반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는 두렵지만 미래에는 함께 공존해야 할 동반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알면 과학, 모르면 마술이라는 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친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려웠던 로봇인데요. 이렇게 신나게 또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곧 동반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 만난 로봇들은 든든한 파트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합의를 많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연구자들이 더 파트너가 될 만한 로봇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유쾌한 과학수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